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with your buddy Gina Kim. Let's speak with me in English. Please turn to page 22. The first expression is there's nobody home. 집에는 아무도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당연히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말은 약간 정신이 나갔구만 이런 뜻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보세요. I'm going to go up to the roof and have a picnic.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have a picnic을 가진다고 하니 Hello? 여보세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죠? I guess there's nobody home up there. It's 10 degrees below zero. 세상에 10도 아래 0도, 그러니까 below zero니까 영하 10도래요. I know I'm going to wear a jacket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라가서 소풍을 즐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 추운 날씨에 이 사람 정신 나간 거죠. 영하 10도인데 세상에 밖에 나가서 미친 거 아닙니까? I guess there's nobody home. 여기서는요, 상대가 you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I guess 내가 생각하기에는 there's nobody home up there 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정신 나갔구만 이라는 구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you talk to them, there's nobody home. 왜 보통 그런 거 있죠. 사람들하고 막 한참 얘기하는데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멍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When you talk to them,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there's nobody home.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라는 뜻으로 정신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멍한 상태임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이 there's nobody hom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Another example, the man was nobody home all day long. 무슨 뜻일까요? The man was nobody home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 상황 자체가 좀 들떠 있다거나 황당하다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듣지 않는 상황에서 경청하지 않고 딴짓한다거나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정신 나갔구만 이라는 표현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아예 대놓고 너 미쳤냐? Are you out of your mind?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You are off your black 이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There are no brains in someone's head. 자, 머리에 브레인, 뇌가 없으면 어때요? 좀 멍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와 같이 there's nobody hom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there's nobody home 표현 익히셨고요. 제가 드린 예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니까 첫 번째 표현 캐치 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갑니다. 간단하네요. Guess what? 이라는 표현으로 이 상대방에게 그거 알아? 있잖아. 근데 말이야 라는 식의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도 그렇지만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주제나 이런 거를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You know what 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Guess what? 그거 알아? I was selected to represent our class in the annual singing contest. 뭔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집중 받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선택됐다 대표로 우리 반 대표 annual singing contest 했으니까 그 연율 행사가 되겠죠. 연행사. 그래서 그 노래자랑이 있는데 in the annual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노래자랑에서 우리 반 대표로 내가 뽑혔다?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야야야 있잖아 너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 상대방이 모르는 얘기인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뭔가 밝히고 싶은 얘기 알리고 싶은 얘기를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you know what? 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Good for you. 자,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네요. 그죠? Good for you 라는 표현은 어머 잘 됐네 라는 식의 답례 표현이죠. 상대방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 됐다. 어머 너무 잘 됐네. I'm happy for you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I hope I win so I can buy you something nice. 아, 내가 이기면 좋겠어. 1등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 좋은 거 하나 사줄 수 있는데 라는 대화문이 되겠습니다. Guess what? 근데 말이야 있잖아. 대화를 시작할 때 주의 환경을 이제 좀 뭡니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네 개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Guess what I have in my pocket. 뭔가 주머니에 뭐 꿀단지를 숨겨놨든지 아니면은 주머니에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숨겨두고 상대방에게 Guess what I have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뭐 있게? 야야 있잖아 내 주머니에 뭐 있는지 알아? 이런 식의 표현 할 수 있겠고요. Guess what? He asked me out. 야야 있잖아. 야야 너 그거 알아? 그 남자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새로운 소식. 상대방에게 알려주고자 싶은 그러한 내용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Guess what? I was selected to represent. represent는 뭐뭐를 대표하다라는 의미로 represent 발음 여러분들 첫 번째 강세 주셔야 됩니다. represent 첫 번째 represent가 아니라 represent 대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Guess what? I'm finally homeowner. 무슨 뜻? 나 드디어 내 집 샀어. I'm finally a homeowner. 내가 드디어 집을 샀다니까. Guess what? I'm finally homeowner.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You know what? Guess what?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현 이번 시간에 캐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표현이 뭐였습니까? There's nobody home.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갔구만! 이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Guess what? 있잖아. 너 그거 알아? 근데 말이야. 라는 식의 대화를 시작할 때 내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알리고자 하는 소식들을 전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의 표현으로서 Guess what? or you could say You know what? 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7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잘 듣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게 될런지 기대해 볼 만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모두 교재를 펴시고 혹시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신다던가 책을 아예 덮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isten. 2. Where does the word barbecue originate? Surprisingly, barbecuing was unknown to Europeans until the Spaniards came to Haiti. The word barbecue is derived from the Spanish word barbacoa, which means frame or sticks. The Spanish used this word to describe the Haitian way of grilling and smoking their meat. The Haitians smoke their meat outdoors, over open fires on wooden racks. However, it was the Spanish who introduced sauces such as tomato and chili peppers, which are still prevalent today.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질문이 이거예요. Where does the word barbecue originate? 아하, 바베큐라는 말, 우리 그 약자로 해서 BBQ라고 하죠. 그죠? BBQ. 제가 진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그 작가 이회수 작가 아시죠, 여러분? 다 너무나 유명한. 요즘 또 TV 광고 막 하늘을 공중부양하시고 재밌는 또 커머셜 광고까지 찍으셨던데 그분이 이 BBQ 그 광고를 4마디만 한 달에 하시면은 1,000만 원을 받는데요. 굉장한 수치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돈 받으셔서 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고 하니까 참 남분이죠? 네.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기인이세요. 그죠? 네. 자, 어쨌건 갑자기 바베큐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Where does the word barbecue, barbecue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originate, 유래되어지다. 바베큐. 사실 바베큐 하면요 떠오르는 도시들이 있어요. 뉴욕시에 있는 이 BBQ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가 브루클린 아시죠? 그다음에 브롱스 그리고 Q는 퀸즈. 뉴욕의 맨하탄에 가까이 접하고 있는 그런 3구역이 되겠는데 그 3구역을 가리켜서 브루클린, 브롱스 그리고 퀸즈를 얘기할 때 바베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BBQ Q는 어때요? 소리 자체가 Q 철자잖아요. 그래서 바베큐라고 하는데 anyway 읽어보죠. 어떤 내용인지. Surprisingly, 놀랍게도 surprisingly, barbecuing was unknown to Europeans. barbecue는요 was unknown, be known to 하게 되면은 수거죠.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앞에 known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Europeans, 유럽인들에게. 언제까지? Until the Spaniards, 이거 스페니 사람, 아니 스페니란다. Spaniards
이 발음 여기 강세 주셔서 Spaniards 하고 있는데 스페인 사람을 가리키죠. Until the Spaniards came to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이티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은 헤이리. 그래서 보세요. T가 리로 발음이 되고 있죠.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헤이리 이렇게 발음으로 들립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헤이리로 오기 전까지는 유럽인들에게 바베큐잉 하는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 word barbecue, 단어 barbecue라는 단어는요, is derived. 어디서 전해졌느냐, 유래되어졌느냐, 여기서는 어디서 비롯되어졌느냐 하면 from the Spanish word, 그 스페인 단어 barbacoa라고 읽죠. 그죠? 그래서 barbacoa죠. barbacoa 아니라 barbacoa라는 단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유래되었습니다. Which means 아이고 어려워라. barbacoa. 네, 보이지가 않네요. 옆에서 보니까. barbacoa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frame, 틀 또는 sticks, 막대기라고 합니다. The Spanish 그 스페인 사람들은요, used, 사용했습니다. 뭐를? 이 단어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to describe, 묘사하는데. 헤이리라고 읽었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헤이션이라고 읽죠. 여기서도 헤이션이 아니라 헤이션. 이때 T하고 I가 만나서 션이라는 발음이 나요. 그래서 헤이션이라고 소리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발음이 돼요. Haitian 하게 되면은 이제 그 IT 사람을 가리키죠. Haitian way of grilling. The Spanish. 스페인 사람들이 이 단어를 Haitian 사람들의 방법, 뭐 하는 방법? Grilling and smoking their meat. 그들의 고기를 grill, 굽고 smoking, 훈제하는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를? 그렇죠. barbacoa라는 단어를 말입니다. The Haitians smoked their meat outdoors over open fires on wooden racks 했어요. 그 Haitian, IT 사람들은요, 훈제를 했는데 그들의 고기를 어디서? 바깥에서, 어디에? over open fires, 불 바로 위에다가, smoked, 연기로 세워서 이렇게 익혔다고 하는 거죠. 훈제했다는 겁니다. On wooden, 나무로 만들어진 racks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그 판 위에 말입니다. However, 하지만 it was the Spanish, 그것은요,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뭘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introduce, 소개했어요. sauces, 찍어 먹는 소스와, 근데 그 소스는 such as tomato sauce, 또는 chili peppers라고 해서, 칠리산 peppers는 원래는 후추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칠레산, 고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칠레산 고추로, 고추. 그런데 그 고추는 which are still prevalent today 했습니다. prevalent 하게 되면 널리 퍼진이란 뜻이죠. 지금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그 것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소개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It was the Spanish. 결국은 스페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 되겠네요. 즉, 그 스페인 사람이 그 헤이시안 사람들이 고기를 훈제하고 굽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barbacoa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이 바로 추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barbecue라고 불려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barbacoa라는 단어에서 barbecue가 탄생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신 부분이 어디였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번에 들으실 때는 잘 캐치할 수 있는지 역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요. 2. Where does the word barbecue originate? Surprisingly, barbecuing was unknown to Europeans until the Spaniards came to Haiti. The word barbecue is derived from the Spanish word barbacoa, which means frame or sticks. The Spanish used this word to describe the Haitian way of grilling and smoking their meat. The Haitians smoked their meat outdoors, over open fires on wooden racks. However, it was the Spanish who introduced sauces such as tomato and chili peppers, which are still prevalent today.
Let's get started with our expression that is smart idioms. 계속해서 손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 관용적인 표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first hand. first hand, 첫 번째 손. 이게 뭔 뜻일까요? 자, first hand 하게 되면은 앞에 전치사 s를 붙여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간혹 이렇게, 생략이 됐죠? 직접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라는 뜻으로 at first hand 이렇게 또 쓰여요. 예를 들어서 we must take a look at the facilities first hand. 직접 우리가 그 시설을 봐야 된다. before making a decision. 결정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 first hand 나왔으면 second hand는 무슨 뜻이에요? second hand. 두 번째 손? 아니요. second hand는 간접의. 자, 직접이 first hand면 간접은 간접적으로, 간접, 뭐 전해들은 이란 뜻으로 말씀하실 때 second han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second hand car. 이 말은 used car와 똑같은 거죠. 처음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세컨핸드가 아니죠. 두 번째 자동차, 그러니까 쓰던 차를 이미 사용했던 차를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주인이 되는 거니까 세컨핸드 car가 되고 또는 used car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중고차. 똥차를 뭐라 그런다고요? 제가 알려드렸죠. 레몬이라고요. 레몬. 레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좀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깨지고 막 다친 자동차. I heard the news second hand.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first hand는 직접적인 거고 second hand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란 뜻이, 전해 들은 이란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I heard the news second hand 하게 되면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표현 보세요. hand in 되겠습니다. 이거 제출하다라는 표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으셨던 표현이 되겠는데 같은 표현 빨리 읊어보세요. give in, turn in, 또 뭐 있죠? 또 hand in, submit 이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제출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hand in, give in, turn in, submit. 건네주다 라고 해서 hand in your papers now. 우리 보통 막 시험 보는데 시간이 이제 딱 time's up.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자, 빨리 제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hand in your papers right now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hand in, 그 다음에 turn in,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give in, 그리고 한 단어 submit.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제출하다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handmade,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보시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처럼 handmade 쓰잖아요. 손으로 만들어진,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수제죠, 수제. 그러니까 수세공의 또는 뭐 손으로 만든이란 뜻으로 어떤 물건은 물건인데 직접 손을 이용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뭐 뜨개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Our store only carries handmade products from Mexico. 우리 가게는요, 멕시코에서 그 수세공품만 취급을 합니다. 멕시코에서 들어온. 됐어요? handout. 뭐를 제출합니까? handout을 제출합니까? handout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유인물을 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 handout, 뭐 음식이나 옷, 공짜로 뭐 받는 것을 말하고, 기부, 또 뭐 상품 안내, 유인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재 46페이지 보니까 예문 나와 있거든요. I still have to distribute the handouts from this morning's seminar 했어요. 여전히 아침 세미나에서부터 유인물을 돌려야만 한다. 뭔가를 배분하다, 나눠주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 distribute 쓰고 있습니다. handout, 유인물 또는 뭐 우리가 대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대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프린트물 쫙 복사해갖고 왜 교재가 너무 비싸서 책이 비싸서 직접 복사해 주셔가지고 핸드아웃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그런 것들을 그때는 유인물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냥 복사본인데 그거를 핸드아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hands on 손이 올라가 있어요. hands on 손길이 단 거죠. hands on 이거는 직접이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게 참 중요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경험인 경험인데 그냥 어디로부터 들어서 전해 들어서 얻는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피부로 이렇게 감촉을 느끼고 내가 직접 맞닥뜨려서 겪었던 경험, 직접 경험한 경험을, 물론 경험도 어떤 내가 겪은 상황이지만 hands-on 하게 되면 좀 더 피부로 와닿는 표현이죠. 내가 직접 겪었던 일. 그래서 hands-on experience라는 표현을 실제적인, 그죠? 그런 경험을 얘기할 때 쓸 수 있겠고, 자, 교재 보니까 hands-on manager 하면은 세세한 일까지 업무를 간섭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반대는 on의 반대가 뭐겠어요? off가 되겠죠. hands off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문을 통해서 idiomatic expression까지도 캐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2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8페이지 보시면 speak with me 이번 시간의 표현은요. You have to be concerned about your health가 되겠습니다.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Be concerned about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고려하여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I am very concerned about the way you are behaving in my class these days. 나는 너의 그 방식, 어떤 방식, you are behaving, 너의 행동의 방식이 어디서?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요즘 들어서 참 걱정이 되는구나. 비행 청소년인가 봐요. 네, I'm very concerned about. very는 강조하는 것을 위해서 쓰였고요.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하게 되면 무엇을 걱정하다, 관심을 갖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the manager was concerned about the workers' productivity. 그 일하는 직장인들의 생산 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생산성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뭐뭇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다 또는 뭐 고심을 하다라는 의미로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대화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What did the doctor say at your checkup today? 오늘 건강검진에서 검진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He said that I have a bit too much fat in my diet. 너무나 많은, 여기 굉장히 지금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fat이라는 단어 앞에 약간 너무 많이, 그러니까 꽤 많이 있다. 뭐가 있냐면 in my diet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습관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모양입니다.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He told me to cut down. 줄이는 거죠. 줄이다. Cut down on my intake. 섭취하는 그 fast food. fast food는 미국에서는 junk food라고 하죠. junk가 뭔데요? 쓰레기, 잡동사니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불에 익혀서 천천히 먹는 음식, 슬로우 푸드가 좋다고 합니다. 어쨌건 지금 의사가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A가 할 말이 You always have to be concerned about your health. 넌 항상 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또는 네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다이어트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면 그 다이어트를 하다가 되겠고, 명사일 때는 그 식사 또는 뭐 식습관 또는 규정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뭐 보통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뭐 low fat, 지방이 적은 그런 음식, 뭐 a low fat 또 salt free라는 식으로 되어진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는데, 뭐 저지방 무염식이라는 뜻으로 a low fat salt free라는 식의 표현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은 식단인데 어떤 식단이냐면 저지방 무염식 식단이라고 해서 a low fat salt free die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해. 지금 걱정을 좀 해야 돼. You have to be concerned about your health.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체크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강 검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cut down on something 하게 되면 수거로서 뭐뭐를 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조진아킴과 함께 Korean vs. America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turn to page 49. Please listen first very carefully. 3. For a surprise party, you need to invite all the guests and be sure that they know to arrive before the guest of honor, so that when he or she walks into the house, they are surprised. Often this is done for a birthday,
and it is quite an honor to have a surprise party planned for you. 아주 간단합니다. 짧죠? 아주 쉬워요. 보자고요. For a surprise party. 깜짝 놀라는 그 파티 있죠. 깜짝 파티. 우리 보통 일명 깜짝 파티. 깜짝 파티를 위해서 you need to invite. 초대를 해야만 합니다. 누굴요? All the guests. 모든 손님들을. 그리고 be sure.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대디아를 they know to arrive before the guest of honor. 그들은 알아야 된대요. To arrive.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 Before the guest of honor 이라고 했습니다. 자, guest of honor이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말은 뭐냐면 깜짝 파티니까 주인공이 게스트 오브 어너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도착하기 전에 와 있어야지 주인공보다 나중에 오게 되면 이거는 깜짝 파티가 아니죠. 주인공이 먼저 와서 기다리면은 깜짝 파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So that when he or she walks into the house 그래서 아니면 그녀가 집으로 들어올 때 they are surprised.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Often this is done for a birthday. 이런 것들은 this is는 뭘까요? 서프라이즈 파티죠. 이 서프라이즈 파티는요. 행해줍니다. 생일. 그리고 it is quite an honor to have a surprise party planned for you. 정말 영광이죠. 기쁨이죠. To have a surprise 깜짝 파티가 planned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계획이 되어진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깜짝 파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깜짝 파티 때문에 심장마비 걸리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너무 과격해서 어떤 분들에게 좀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 보시면서 열 수 있는 파티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때 quite라는 단어 잠깐 볼까요? quite on honor. 여기서 quite 꽤나 영광스러운 이라고 해서 자, 이 단어 보시면 quite on에서 quite on 왜 연결되고 있죠? quite on 아래 가까운 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quite on이 아니라 quite on 이라고 발음되고 HM은 묵음이라서 honor이에요. 그래서 다 덩어리로 연결돼서 발음되어집니다. quite an honor, quite an honor, honor 이렇게 quite an honor, quite an hono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For a surprise party, you need to invite all the guests and be sure that they know to arrive before the guest of honor, so that when he or she walks into the house, they are surprised. Often this is done for a birthday, and it is quite an honor to have a surprise party planned for you. 자, 이제 같은 페이지예요. 같은 페이지 아니구나. 넘어가야 되는구나. 50페이지입니다. 역시 네 번째 패시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4. A housewarming party is usually not too crazy. People that are invited arrive with a gift for the new house owners, and they socialize with other friends and new neighbors. Usually there are appetizers to eat and cocktails to drink. The purpose of the party is to meet new people and see your friend's house for the first time. 보죠. For a surprise party. 자, 이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넘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housewarming party. 이번에는 네, 집들이에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집들이 파티가 되겠습니다. housewarming, 집을 따뜻하게 하는 파티인가요? 직역하면 그렇지만 housewarming party, 집들이는요 is usually not too crazy. 보통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북적거리거나 시끄럽거나 미친 파티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bachelor party가 가장 미친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 총각이 마지막 그 총각임을 행세를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파티를 열고 술에 쪄드는 그런 파티가 되겠는데 housewarming party는 이미 결혼한 후에 집을 오픈하는 그런 집들이 그런 경향의 파티라서 그렇게 막 정신없거나 미친 듯한 그런 파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People, 사람들은요, that are invited arrive with the gift.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that are invited, 초대되어진 사람들은요, 도착을 해요. 뭘 가지고 도착하냐면, 선물, for the new house owners. 새 집을 구입한 그 주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도착을 한대죠. 그리고 they socialize, 뭐예요? 이렇게 mingle 거죠. socialize with other friends. 다른 친구들과 잘, socialize, 그러니까 원래 socialize
I'm a sociable 하게 되면은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And new neighbors. 친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 동네에 사는 이웃들 있잖아요. Usually there are appetizers. 보통 대개 있습니다. 전체 요리가 있어요. 전체 요리 어떤 전체 요리 먹을 전체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cocktails 뭔지 아시죠? To drink. 마실 칵테일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음을 여러분들 공통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The purpose 발음 조심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강세 주셔야 되겠죠? purpose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 of the party 파티의 목적은 is to meet new people 이라고 했어요. A는 B다 형식이에요. 네,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 the purpose of the party is to meet new people. 자, 뭐는 뭐다에서 지금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d see your friend's house. 그리고 친구의 집을 보기 위한 것이 되겠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집들이 파티는 친구가 새 집을 샀을 때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셔서 축하해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집들이 하면은 뭐 휴지 뭐 이런 거 사가시는데 미국은요 휴지 뭐 이런 거 사가지 않고 보통 조그만 화분 같은 거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위주로 사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살고 코 푸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성냥 불날 정도처럼 뭐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개념인가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아, detergent. 세제 사가죠. 세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어쨌건 뭐 사람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와 관련된 이야기들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역시 이 부분 잘 들어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Bye bye.